이제 나 같은 경우도 카를로스 카르파를 봤을 때 좀 많이 놀랬던 것은 건축은 공부했지만 이 사람이 아마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41살로 적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은 이제 전문가로서 건축은 하지 않았고 처음에 전문가로서 일을 했던 거는 유리 음, 공방이었는데 유리라는 것 자체가 되게 디테일한 거잖아. 그 온도 음, 체크도 해야 되고 유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제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민감한 사람이었을 것 같아, 성격이. 그런 게 이제 건축에도 투입이 되다 보니까 건축에서 하나하나 요소를 절대 섣불리 넘어가지 않고 다 건드려서 이제 스카르파가 그렇게 작품이 많지는 않지만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하고 특히나 일본 음. 건축가들이 스카르파를 되게 리스펙하는데 그 이유가 그 디테일에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도 이번에 음. 공부를 다시 하면서 느꼈어.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바에 의하면 도면을 잘 그릴지 모르니까 이제 이야기로 소통을 했다는 걸 어디서 읽었거든요. 그 외노자가 이제 카를로스 카르파가 라이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라이트였을 거야. 라이트가 이제 베니스에 방문을 했을 때 이제 다양한 건축가들이라든지 뭐 유명 인사들이 라이트를 이제 안내하려고 준비를 음, 했는데 지목을 했대. 스카르파한테 난 받겠다고. 아마 라이트 맞을 거야. 음, 그 정도로 카를로스 카르파는 건축을 하진 않았지만 그 건축계에 몸 담았을 때부터 엄청 유명했나 봐. 아마 그게 음, 카를로스 카르파가 45세 정도였을 때라고 들었는데 그럼 건축 일을 한 지 불과 4년째인 사람인데 이미 전 세계에 지금 인스타라든지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뭔가 예술적인 감각이 되게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까 막 유리공예 막 얘기를 했잖아. 무라노? 무라노. 막 그런 가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이 이직한 느낌이 아니고 영입을 당해. 스카웃 당해. 음, 그 정도로 뭔가 스카르파의 디자인 능력이 상당히 대단했나 봐. 이 상만 봐도, 센스가 엄청나지. 음, 좀 더 보면은 그 외노자가 준비해온 사진에서 봤을 때 되게 음, 인상적이었던 프로젝트에서는 난 바닥 패턴? 바닥 음, 타일들도 보통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간마다 그 맞아요. 바닥 타일들이 다 변하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유리나 그런 자기 아니면 타일들을 되게 민감하게 이 사람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공간마다 어떻게 구분을 지을지 그게 음, 바닥에서 되게 많이 보인다라는 생각과 이번에 저 원형 2개 걸쳐 있었는데 나는 궁금했었던 게 아까 이야기했었던 저 옆면에 소재를 어떤 것을 했을까와 또 하나는 겹치는 부분 있잖아. 그 빨간색이랑 음, 파란색이 겹치는 그 유리. 음. 그거 무슨 색으로 했을지가 너무 궁금한 거야. 저 사이. 지금 아, 저기 보면 흰색처럼 보이고 여기는 지금 파란색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아, 저거 선택을 했을 것 같거든. 과연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지 아니면 색깔을 섞을지. 유리로 하면 색깔을 음, 섞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 그쵸. 때 과연 스카르파는 어떤 선택을 했을지가 되게 궁금했고 지금 이 사진에서 난 되게 재밌었던 건 요 계단의 위치. 음, 보통 건축가라면 이런 성스러운 곳을 디자인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중심에 졌을 것 같은데 음, 살짝 왼쪽으로 튼단 말이지. 과연 왜 스카르파는 이렇게 했을까와 아까 외노자가 이야기했을 때 단마다 어떤 네, 걸어가는 곳에 스텝을 띄운다라고 했잖아. 그 네. 부분에 있어서는 난 그거랑 종묘랑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런 건축적 제스처는. 그러니까 종묘의 음, 경우에도 가게 되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종묘 우리 답사했잖아. 그때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게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동선상 걷는 데에 있어서 뛰어다니지 못하게끔 일부러 박석을 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둘투둘한 돌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게. 왜냐면 이곳은 네, 성스러운 공간이기 때문에 걷는 속도를 줄이게끔 건축적 음,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그런 제스처가 난 취해진 거 아닌가랑 생각을 해. 여기가 만약에 플랫하고 걷기가 쉽다면 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기 쉬울 수도 있지만 저런 단차와 공간과의 그런 거리감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걸을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걷겠지? 카르파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까 보여준 그 올리베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계단의 스텝으로 나는 느끼는데, 무덤에서는 이제 이 계단뿐만 아니라, 아까 스텝들을 모든, 봤을 때도 네, 뭔가 좀 이렇게 걷기 불편한 느낌? 그러니까 스텝을 정해놓은 음, 느낌? 보폭을, 간격을 크게 걷거나 작게 걷지 네,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를 약간 정해놓은 느낌이 들었어. 음, 그래서 실제로 저기 가서 걷게 되면은 왠지 그렇게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음. 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진으로만 봤을 땐 나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음, 근데 음, 종묘에서도 그런 제스처가 있다 보니까 약간 성스러운 공간에서의 동선은 특정인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를 스카르파는 왠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음. 좀 해봤고, 지금 이 무덤에서는 그 한자도 막 사용하고 했었잖아, 이 공간 안에서. 그래 동양적인 어휘도 많이 한자는 끌고 이제 왔고, 모서리,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 표현해가지고, 무덤도 왠지 음. 스카르파는 사람인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을 위한 무덤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사람과 사람은 어쨌든 의지를 한다라는 사람인자를 생각을 해서 아, 그렇게 비스듬히 만들어지는 디자인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아, 일반적인 텀브라면 그냥 직사각형의 그거에 무덤으로 대한 만들어질 해석도 텐데. 이제 둘이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 약간 죽어서도 이제 가까이 있어라는 식으로도 해석한 어, 것도 봤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 인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 인은 일본에서도 사람 인이잖아요. 한국에서도 사람 음. 인이듯이. 약간 동양적인 어휘를 계속 아까 그 벽의 모서리도 한문을 이렇게 현대화 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계속 동양적인 어휘를 갖고 온 걸 보니까 제스처가 여기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사실 저 지금 계단 모양의 요 단차로 디테일이 지금 음, 계속 들어가 있잖아. 왜 저걸 했을까가 나도 되게 궁금하거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은 했어. 우리가 건물을 디자인할 때 건축적인 디자인 요소, 장식적인 요소를 다 제외를 하게 된다면 바닥, 기둥, 음, 지붕, 뭐 벽, 그리고 계단이 필요하잖아. 네. 그랬을 때 바닥, 기둥, 벽, 지붕은 완전 면적인 부재로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장식이 안 된 제스처가 있다면 유일하게 계단만 뭔가 이렇게 단차로 만들어서 뭔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느낌? 인데 음, 그거를 여기에다 그냥 끌고 온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외노자는 스카르파가 되게 장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스카르파의 장식적인 부분은 약간 가우디 같은 장식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런 장식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데 이 사람의 성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 어휘를 갖고 와서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다 해결한 거 아닌가라는 그냥 혼자만의 상상을 해봤고, 음, 이제 내가 스카르파 이 건물에서 되게 유심히 봤던 거는 경계였거든. 경계와 마감 끝부분. 우리가 항상 건축을 하게 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부분, 재료가 달라지는 부분, 아니면 음, 코너 부분. 그런 부분이 사실 건축할 때 되게 어렵잖아. 재료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제스처를 지금 다 이걸로 그냥 해결을 하더라고. 이 음, 제스처로 그 꼭지점 부분을 거의 다 막 해결을 해버리는 것 같아. 아니면은 맞아요. 거기에 타일 들어가더라고. 아까 보니까 음, 벽도 보면은 음, 끝에 노란색 맞아요. 타일이 들어가 타일. 있다든지, 그런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저런 코너 부분들을 그냥 이 건축적 어휘로 수평, 수직 다 해결해 음. 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건물이 되게 통일감 있게 나는 보이거든. 저는 사실 이 스카이파를 보면서 약간 오빠랑 약간 반대로 음, 가우디랑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음, 가우디는 굉장히 유기적인 곡선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썼다면 스카이파는 그 곡선을 자신만의 언어로 이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굉장히 그 매끄러운 그 묘지를 모던하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이 보시면 이 구부러진 이 원 끝에 있는 이 마감들이나 이 튀어나온 것들이 굉장히 저는 장식적으로 느꼈고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건 무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가서 봤을 때도. 너무 음, 신기해서 제가 이 밑을 보려고 애를 썼거든요. 음, 어떻게 음, 이거를 이렇게 떠 있게 만들었지? 거대한 육중한 그 콘크리트를 이런 식의 언어도 많이 쓴 것 같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장식적으로 생각을 한 거 음. 했다고 그러니까 모서리는 오빠 말대로 그렇게 다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 거푸집을 만들어 놓은 게 있겠지. 저거를 계속 음. 썼는지, 거푸집을 새로 만들었는지, 이게 있으니까 또 썼는지. 이게 사실 음, 2020년이랑 2021년에 이 콘크리트가 너무 노후화가 돼갖고 한번 보수 어, 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음, 그 만드는 과정도 유튜브에 있거든요. 어, 그것도 이탈리아어지만 하여튼 보시면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드는 과정도 이 고프집을 어떻게 썼을까도 좀 궁금했어요. 작은 그 단차 형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음, 음, 단차를 쓰길래 이것이 약간 종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왜 고대 무덤을 보면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가 바빌론이라든지 뭐 옛날 그 고대 무덤을 보면 이렇게 서양 건축사 맨 처음에 나오는 음, 단차가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걸 갖고 왔나 싶기도 하고 피라미드나 뭐 그런 음, 것처럼. 네. 자만의 생각이고요. 다른 음, 것보다도
지금 이 사진도 그렇고, 아까 그 원형 창 두 개 겹쳐져 있는, 거기로 올라가는데 앞에 있는 계단이, 아랫면도 약간 이렇게 그쵸. 단단단단단 이렇게 음, 돼 음, 있었잖아. 거푸집을 분명히 짜서 했을 텐데, 하고 어떻게 네. 거푸집을 떼냈을까? 이게 PC는 아니었을 거고, 음, PC로 타설을 해서 갖다가 조립을 한 건 그 시대는 아니었을 음, 거고, 음, 분명히 저기다 거푸집을 넣어서 성형을 하고 거푸집을 타령을 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공법을 구사했을지도 되게 궁금한 것 같고 음, 내가 보기엔 사실 이런 디테일은 어떤 의미나 상징성 있을 수도 있고 아마 결국은 칼로스 카르파가 여기에 빛이 떨어졌을 때 오는 텍스처감을 되게 음, 음, 중요시했을 것 같아. 그러면 음, 저런 걸 그냥 사선으로 처리하던가 수평의 음, 면으로만 그냥 단순히 하면 어쨌든 면과 암이 생기고 그게 면으로 읽힐 텐데 음, 음, 여기다 이렇게 단단단단을 주면은 빛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림자와 빛이 이렇게 잘게 계속 음, 반복되면서 거기서도 이제 텍스처가 나타나고 그 형상이 이제 다른 면에 떨어졌을 때 이런 톱니 음, 모양의 그림자를 형성하고 이런 음, 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어서 이 음, 모든 맞아요. 디테일을 이런 식으로 풀지 음, 않았을까 하는 음, 느낌도 들고 딱 음, 빛이 들어오는 음, 긴장감 같은 거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는 이런 사선이 만약에 면으로 돼 있다고 하면 사실 음, 살짝 차가울 수도 있어. 밋밋하고 약간은 그 약간 내가 시자, 좋아하는 시자 느낌으로, 그치. 차가운, 맞아. 뭔가, 서유럽 쪽에 음, 스페인이나 약간 그치, 포르투갈 그치. 건축가들이 좋아하는 약간 살짝 이렇게 음, 밀어넣는 사선 쓰고 막 이러는 것. 음, 그거랑 또 다른 음, 조형 기법일 것 음, 같고 이 건물의 목적 자체가 용도 자체가 사실 뭐 합리성이나 기능성을 중시한다기보다는 종교적이고 상징적이고 굉장히 그런 면에서 감성적이고 약간 추상적으로 작업을 했을 것 같아. 그 와중에도 뭔가 장식적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막 가우디처럼 휘황찬란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한 장식이라기보다는 딱 진짜 요 단단단의 디테일과 그 음, 원형이라던가 뭐 그런 최소한의 요소를 가지고 다 장식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장식적이면서 이거를 굉장히 절제한 것 같고 뭔가 상징적이면서도 합리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공존해 있어서 이 사람이 딱 스타일의 건축가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되게 힘든 것 같다. 음, 그래서 음, 스카르파의 제자는 마리오 보타고, 그러면 이제 음. 좀 음, 머릿속에 들어오지. 그치. 그리고 음, 이제 스카르파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은 건축가가 데이비드 치퍼필드야. 그럼 음, 이제 좀 그려지지. 맞아요. 나도 이제 스카르파의 건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느낌이 딱 있더라고. 그 치퍼필드의 뭔가 힘? 음, 세련됐지만 강한 힘. 그 마리오 음, 보따의 되게 고전주의지만 음, 세련됨. 그게 스카르파의 건물들에 다 들어있더라고. 음. 그래서 음. 약간 이 건축가는 그런 걸 많이 추구한 음.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 스카바가 중요해 생각했던 게 또 지역성, 재료의 그 물상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치퍼필드와 보타한테 다 보이는 그런 면들 그리고 같더라고요. 이런 단단단단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에 사실 콘크리트보다는 사실 벽돌 디테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네. 같아. 음,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영향은 또 라이트한테 저도 받았을 것도 같고, 그 라이트의 음, 그런 몰딩이라던가, 그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창을 벽돌로 이렇게 좀 돋아서 이렇게 튀어나온 창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빌라에서도, 벽돌 빌라에서도 되게 많이 갖다 써서 뭐 음, 조금 잘 된 빌라들은 그런 디테일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 그런 음, 관계성도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아무튼 되게 묘하다, 음. 음. 스타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배치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 아까 외노자의 경우에는 이게 이탈리아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한편으로는 그 서양이 갖고 있는 되게 그 중심적인 광장 아니면 스퀘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운데에 놓는 배치 방식은 여기서도 있다고 난 느끼거든. 외노자가 여기를 갔을 때 1번으로 들어가서 10번으로 갔다. 그래서 음, 12번 보고 여기 보고 일로 나왔다라고 했는데, 음, 그런 동선이 하나 있고, 두 음, 번째는 2번을 보고 8번 갔다가 12번 보고 뭐 일로 나오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 두 음, 가지의 선택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겠지. 근데 둘 다 방식은 똑같아. 내가 느끼기엔. 그러니까 1번으로 가도 만약에 8번부터 가지 않고 12번으로 간다면 음, 명상을 하고 이곳에 내가 왜 왔고 이곳에서의 무덤을 본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식을 한 후에
이제 메인 포인트인 8번에 가서 이 사람들의 텀브를 한번 기리고 그 음, 다음에 뭐 이 가족 여기 성당에 와가지고 뭐 마무리 기도를 한다라는 시퀀스로 될 거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일로 들어와서 이 성당에서 뭐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메인 음, 포인트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명상 이곳에 와서 내가 어떤 걸 느꼈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 나간다. 그랬을 때 이 동선상에서 결국 중심은 이 8번인 거잖아.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중심성은 동선상에서 스카르파가 잘 풀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했거든. 두 가지의 동선이 있더라도 뭔가 그쵸. 가운데에는 무덤이 있고 근데 오른쪽 왼쪽에 명상이 있고. 근데 이제 서양의 그런 보존주의나 뭐 그런 건축을 보면은 항상 음, 이 중심되는 장소가 이제 교회를 갔을 때나 우리가 뭐 주로 예시가 교회를 그치. 갔을 때나 아니면 신전에 갔을 때는 음, 항상 그 그치.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맞아. 솟아있고 누가 봐도 여기는 중심인데 어디로 들어가나 살짝살짝씩 가려놓거든요. 음, 음, 가령 10번을 거쳐서 12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2번에서 이제 8번인 이 두 사람의 묘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본 그 사진처럼 이렇게 굉장히 은유적으로 가려놓던지 아니면 2번으로 지나서 2번에서 이제 8번을 거쳐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시퀀스가 이제 건물들에 의해서 가려지거든요. 이 음, 부분적으로 굉장히 요런 것도 보면 알겠지만 이 건물을 지나서 반밖에 보이지 않는다던가 음, 요런 식의 이제 시퀀스를 주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중심이 되는 그 묘가 굉장히 햇빛이 잘 받는 곳에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저는 중심적이 아니라 굉장히 선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부분이 진짜 동양의 건축을 이 사람이 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도 일본 건축을 내가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중심성이 되게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사나가 이제 평면 짰을 때 우리가 예전에도 봤었던 막 대충은 음, 아니고 뭐 잘 얘네들이 잘 했겠지 배치를. 음, 준야이 시가미 또 막 기둥 막 이곳저곳 받고 그거의 컨셉은 센터리스야, 센터리스. 얘네들이 갖고 가는 음, 컨셉은. 근데 그게 일본의 전통 건축에서 그 방을 구획을 했을 때 벽을 얘네들이 열었다 젖혔다 하면서 이제 센터가 없게 만드는 전통적인 일본 건축에서 갖고 온 개념이기도 해. 근데 한국에서도 음, 뭐 그런 건 있기도 하고. 근데 한국과 일본 건축에 나는 궁궐 건축에서 가장 이 부분이 가장 다르다고 느꼈는데 한국의 경복궁을 가게 되면 중심성이 딱 잡혀 있지. 음, 근데 일본의 이제 뭐 오사카 캐슬이라든지 막 가게 되면은 중심성이 별로 없어. 막 뺑뺑 돌아가지고 어디 딱 가게 되면 거기가 궁전의 딱 가장 메인 포인트고.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짜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땅이 좀 작다 보니까 그 시퀀스를 길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음,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스카르파가 알고 이렇게 한 건지라는 의문도 좀 들긴 음. 하네. 여기 말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스카라파의 그 작품의 예로 든 그 모서리가 뚫린 창 거기는 이제 또 한번 꼭 가보려고요. 거기도 북부 이탈리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는 진짜 꼭 가보고 싶어요. 다음에 꼭 한번 가서 사진으로 또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 까르로스 카르파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운상분할하면서 한번 나왔었잖아. 그때 그치? 오징어 게임 편에서 음, 홍 소장이 홍 소장이. 카를로스 카르파는 굉장히 부와 타협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일을 수주해서 고급 주택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식적이고 멋지게 설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 맞아. 오늘 이 묘원을 준비해 온다고 해가지고 음, 나도 일본에서 내가 갔었던 무덤이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볼까 해가지고 음, 사진 가져온 게 음. 있거든. 그거 한번 볼까?